청탁금지법이라는 거 풀네임은 이렇게 좀 깁니다.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돼 있어요. 말하자면 두 가지로 이루어진 법이죠. 부정청탁, 금품 수수. 그 밑에다가 제가 토를 달았는데 청탁금지법은 행동강령과 상호보완적 관계예요 라고 적었어요. 왜요? 실제로 내용을 보면 서로 좀 보완을 좀 많이 합니다. 청탁금지법상 금품조항은요. 그대로 100% 행동강령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. 물론 행동강령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강화해서 들어가 있지만요. 그 외에도 뭐 부정청탁 내용도 상당히 좀 보완을 해요. 자,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큰 파트 중에 하나, 부정청탁 파트를 볼 텐데 여러분, 부정청탁 파트는 상당히 좀 쉽습니다. 뭐요? 딱 보니까 뭔가 복잡하게 막 적혀 있는데 네. 여기 이제 부정청탁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왜 쉽습니까? 제가 해설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, 여러분. 자, 부정청탁의 정의는요.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1부터 14까지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가운데 뭐라 돼 있어요? 법령 위반, 주의거나 남용. 다른 말로 부정청탁을 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공직자로서. 거절해야 되겠죠, 그죠? 이거 뭐 단순합니다, 그죠? 만약에 이제 거절 안 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이죠, 그죠? 부정청탁 이 파트의 약간의 특이점은 들어주는 공직자는 형사처벌이고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공직자이든 민간인이든 과태료 처벌합니다. 편파적으로 다르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, 그죠? 즉 들어주는 공직자, 여러분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,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형사처벌 중에서는 뭐 징역도 있지만 또 벌금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이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. 벌금 100만 원이 있다 치고 과태료 100만 원이 있다 쳐요. 야, 같은 100만 원인데 하늘과 땅 차이죠. 왜 그렇습니까? 벌금 100만 원은요. 내가 전과자 돼 있는 거 빨간줄 꾸이는 거예요. 형사처벌. 평생 내 기록이 남는 거 이제 공직자라서 형사처벌. 아이고, 전과자 빨간 기록. 당연히 그 이후에 굉장히 인사상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겠죠, 그죠? 징계도 또 이어지는 거고. 과태료 어때요, 과태료? 물론 뭐 과태료도 우리가 받으면 안 되지만 벌금에 비해서 과태료는 사실은요 아주 가벼운 처벌입니다. 왜냐하면 내면 끝나는 거예요. 기록이 안 남아. 내가 이제 교통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 기간을 놓쳐버렸어. 뭐 그럴 수 있죠, 바쁘면. 그러면 그렇다고 바로 뭐 운전면허증 취소 아니잖아요. 과태료 받는 거예요, 과태료. 이런 식의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내는 거 과태료입니다, 그죠? 이 과태료는 내가 과태료 내는 순간 내가 과태료 냈다라는 기록도 안 남아요. 그만큼 사실은 벌금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인데 이 부정청탁 들어주는 공직자는 형사처벌이고 하는 사람은 과태료 처벌이고 굉장히 다르게 처벌한다라는 거,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더 강력하게 거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심지어 내가 한번 거절했는데 이 양반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똑같은 부정청탁을 해온다.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 거잖아요.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신고 안 하면 또 여러분이 처벌받아요. 그러니까 신고를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주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거절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절하면 된다. 아주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? 자, 그럼 이 내용들, 아주 간단한 내용들 다 이제 입력하셨죠, 머리에? 자, 입력하셨으니까 그러면 퀴즈를 통해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가요? 요즘 14가지 말고 뭐 또 다른 뭐 A라는 어떤 업무로, 사실 뭐 직무라는 거 굉장히 다양하니까요. 또 다른 A라는 업무로 여러분한테 부정청탁, 지휘권한 남용, 막 법령 위반, 막 이런 요구를 해오고 있어. 자, 그런데 세상에 공무원인 여러분이 그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버린 거예요. 어떻게 됩니까, 이제? 내가 부정청탁 들어줬어. 어떻게 돼요, 이제? 아까 우리 형사처벌 받잖아요, 그죠? 결과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. 뭐야? 그 뭔 소리입니까? 처벌 안 받는다고요. 아니, 내가 부정청탁을 들어줬는데 왜 청탁금지법 처벌을 안 받습니까? 청탁금지법 위반은 안 하셨으니까요. 좀 이상하다, 그죠? 네.
자, 다시 한번 그럼 정의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. 여러분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? 네, 부정청탁의 정의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이해되시죠? 방금 퀴즈는 뭐였어요? 14가지 대상 직무가 아닌 또 다른 A라는 직무로 부정청탁. 아, 다시 말하면 이 14가지의 범주에 안 들어왔네. 그러니까 이 정의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 겁니다. 그죠? 네, 그래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. 그게 정답 맞습니다. 진짜.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죠? 네. 그러면 내 진짜 앞으로 일하는데 나 진짜로 뭐 또 다른 A 이런 걸로 막 누가 부정청탁을 하면 나는 뭐 그냥 뭐 이제 들어줘야 되겠다. 그죠? 들어줘야 됩니까? 안 들어줘야 됩니까? 네. 자, 우리 채팅 한번 남겨봐요. 들어줘야 된다. 자, 당연히 들어주면 안 되죠. 그건 맞습니다. 우리 공무원으로서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? 아까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는 외적 강제 이런 법도 있지만 자발적 의지, 내적 동기도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네, 공무원으로서의 내적 동기, 자발적 의지,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. 당연히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이것도 있고 또 하나. 외적 강제가 없지 않습니다. 있습니다. 뭐요? 아까 제가요.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이 상호보완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상호보완을 하는 겁니다. 자, 청탁금지법에서 14가지만 딱 특징하다 보니까 새는 구멍이 생겨버렸어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행동강령으로서 전체를 보완하죠. 자, 행동강령에도 보면 알선 청탁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. 알고 계시죠? 그죠? 자, 여기에서는 14가지 이런 말 없어요.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거든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위한 거라면 알선 청탁, 심지어 소개까지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아까 퀴즈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? 또 다른 A라는 걸로 부정청탁을 내가 들어주는 순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니까 당연히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 안 받는데 행동강령의 위반이니까 행동강령 위반자로서 이제 징계를 받겠다. 그죠?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? 그럼 결론. 그러니까 어떤 거든 종류 불문하고 모든 부정한 청탁은 다 거절한다. 이게 이제 결론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뭐랬어요?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파트의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. 라고 말씀드린 내용. 맞죠? 상식 그대로 부정청탁 다 거절한다. 너무나 간단한 상식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도 헷갈릴 게 전혀 없다. 정말 쉽다. 실제로 법을 정의할 때 여러분 이렇게 콕 집어서 요것만 잘 지켜라는 형식도 있고요. 반대로 이거 빼고 전부 다 잘 지켜라는 형식, 뭐 네거티브 방식, 포지티브 방식 이렇게 뭐 방식을 달리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. 말하자면 요것만 잘 지켜라는 방식의 장점 뭐겠어요? 위에 딱 나와 있죠. 보니까 뭔가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해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엄단하겠다 이런 식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 방식의 단점은 이런 식으로 새는 구멍이 또 있더라. 그 이제 새는 구멍을 행동강령으로 이제 주워 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쉬운 내용. 그러니까 이제 금방 우리가 머릿속에 탁 집어넣었던 너무나 내용이 쉬운데 문제는 항상 뭐겠어요? 실천. 그렇잖아요. 이론이 뭐가 중요합니까? 항상 우리가 청렴한 사회를 위한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또 실천은 안 될 때가 있어요. 자, 어떨 때 주로 안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. 근데 이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막 부정한 청탁을 해오고 있어. 뭐 단칼에 그냥 안 돼요. 저리 가요. 단칼에 거절할 거 아닙니까? 문제는 내가 잘 아는 심지어는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의 청탁. 이거 단칼에 쉽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죠? 그러니 또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행동 강령으로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.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라는 조항 알고 계시죠? 그죠? 다시 말하면 나하고 한 10년, 20년 우리 조달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선배님 정말 친하게 지냈어. 같이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요. 너무 인간적으로 친해. 그 세월이 있으니까 그죠?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 딱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선배를 만날 때는 어떻게 알아? 우리 청장님한테 청장님 오늘 선배님하고 술 한잔 먹기로 했습니다. 신고하고 만나라. 네. 이쯤 되면 또 다들 아무리 그 행동 강령이라도 좀 과하다. 이런 인간관계까지 너무 좀 규제가 너무 세.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. 그죠?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까지 과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.
여기 보시는 것처럼 2년이 지나지 않은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퇴직한 지 2년을 초과하면 즉 3년, 4년 되신 분들은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. 그거는. 자,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고 또 직무 관련자라고 되어 있어요. 말하자면 퇴직한 선배 중에서 그냥 나랑 무관하게 다른 업무를 보신다거나 내지는 뭐 그냥 조용하게 사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2년 안에도 뭐 1년 차 때도 그냥 만날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달청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어떤 뭐 기업을 창업을 하시거나 혹은 뭐 또 재취업을 하실 수도 있죠. 그죠? 뭐 그런 경우에 또 나를 만나러 왔어요. 뭔가 냄새가 나죠. 그죠? 네, 이럴 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골프를 치든 식사를 하든 술을 먹든 여행을 가든 신고하고 만나라. 이런 거죠. 아이고 선배님 오늘 우리 술 먹는 거 청장님한테 신고하고 왔어요. 그 순간 뭔가 부정청탁을 할 의지가 있던 분도 야, 술 먹는데 신고까지 했냐? 라면서 쑥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예방조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막 그런 의미에서 뭔가 친한 사람의 부정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더라. 그래서 이런 조항들로 또 보완을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또 하나 있는 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신고하라라는 조항입니다. 그죠? 사실 조항 자체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. 내가 어떤 업무를 보는데 그 업무의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나야 뭐 내가 어떤 차명으로 뭘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혹은 뭐 사촌이 내 친족이야. 내지는 예전에 내가 근무했던 곳이야. 내지는 뭐 나하고 관련이 있는 내가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야. 막 이렇게 나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뭐하라? 내가 그 업무를 보는 순간 당연히 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겠죠.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하라라는 내용이고 그 신고를 받으면 적절하게 뭐 일시정지, 직무 재배정, 전보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조정을 하라라는 거 딱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역시나 이것도 나하고 뭔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사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조항인데 의외로요.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밑에 보이는 것처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무원이 들어온 게 보니까 사촌 동생이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어. 당연히 합격. 뭐 이런 거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, 그죠? 이런 사례도 있어요. 어떤 이제 군청에서 수의 계약을 하는데 뭐 수의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, 그죠? 문구류였습니다. 그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, 여기까지는. 여러분, 그 문구업체 그 문구업체 주인이 누굴까요? 군수님의 사모님이셨어. 네. 느낌이 탁 오죠, 지금. 이런 경우가 사실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기도 힘들고 또 부정청탁 들어와도 거절하기 어렵고 막 그래서 이렇게 행동 강령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이제 부정청탁 파트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하더라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.